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염지훈 세무사님 모시고 최근에 세제 개편 있었죠. 근데 이게 세제 개편안이 뭐 확정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해당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과연 어느 정도나 세금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또 이게 어느 정도나 타격감이 있을지, 그리고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오늘 자세하게 알아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좀 주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염지훈 세무사님 나와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세무사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 세무사님 이제 저희 채널에 나와주셔서 또 굉장히 영상도 여러분이 많이 사랑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네. 이번 세법 개정안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하죠. 네. 세법 개정안이 좀 시끄럽습니다. 이 종부세에 대한 세법 개정안 개정 내용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제 주택을 가지셨는데 약간 고가 주택이다. 그럼 지금 약간 떨리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사실 일반인들은 이게 어떤 불이익이 내게 돌아올지를 확실히 모르니까 그렇죠, 예. 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제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에서 네네. 줄여서 이제 종부세라고 그럴게요. 네네네. 말이 너무 기니까 이 종부세를 먼저 네네. 주요 개정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는요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이 일괄적으로 12억 원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실거주 여부에 따라서 실거주를 하면 오히려 더 늘어요. 14억으로. 원. 근데 1세대 1주택자이긴 한데 실거주를 안 하면 네. 9억 원으로 줄어드네요. 그렇죠. 한 5억 정도 이제 차이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과거에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일률적으로 60%. 근데 이거를 단계별로 2027년도에는 70%, 2028년도에는 80% 이렇게 이제 올리는 걸로. 근데 여기는 했는데 70%로 나와 있는데요. 그림에는. 근데 이제 1세대 1주택자는 70%. 그러니까 2027, 28 올라가지 않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네. 70%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율도요. 과거에는 주택 수에 이제 차등을 줬죠. 근데 이제는 한 채여도 과세 표준이 높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걸로. 즉 옛날에는요. 네. 1세대 1주택자 이런 분들은요. 아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예. 세율이 별로 높지 않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는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고가 주택자는 최고 5%. 과세 표준의 5%. 물론 거기 누진 공제를 차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의 무조건 5%가 아니라 누진 공제라고 해요. 그 왜냐하면 구간별로 뭐 3억 이하는 0.5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최고 세율 5%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밑에서 조금씩 올라오니까 5%를 곱하고 누진 공제를 차감해 주는 거죠. 예,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실 사례를 보면 눈이 좀 더 확실히 들어오겠죠. 맞습니다. 네. 저희가 뭐 좀 이따 계산 다 보여드리니까.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있어요. 네네. 우리가 이제 1세대 1주택자는 장기 보유에 따른 세액 공제를 이제는 장기 거주에 따른 세액 공제로 바꾼다.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거주하고 상관없이 보유만 하고 나이가 한 좀 고령이다. 그러면 세액 공제율이 80%였어요. 10년 살고 10년 보유하면. 아니요. 과거에는 살고는 필요가 없었어요. 살고 필요 없어요. 살고가 필요 없었고 장기 보유 세액 공제였어요. 과거에는. 과거라고 하는 거는 아니 뭐죠? 근데 제가 뭐 알기로는 그 보유가 해마다 4년, 그 다음에 거주가 해마다 4년 그래가지고 최대 10년씩 하면 40에서 80만이었나요? 자, 그거 너무 좋은 헷갈림이십니다.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건 뭐죠?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양도세가 아니고 종부세. 종부세에서 종부세. 그렇죠.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 내느냐? 종부세도 장기 보유에 따른 세액 공제와 연령에 따른 세액 공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있었죠. 예. 그것도 어떻게 희한하게 최고가 80%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부세가 1,000만 원이 나왔죠. 종부세가 1,000만 원 나와도 1,000만 원 나와도 200만 원만. 세액 공제 최대 800만 원을 적용하면 200만 원만 내면 됐죠. 근데 이 장기 보유 세액 공제를요. 지금 장기. 모든 세제 개편안이 거주로. 그러다 보니까 보유한 사람은 세액 공제를 못 받는 방향으로. 근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초고가 주택자들은 이 보유세액공제 이게 엄청나게 커요. 즉 제가 아까 1,000만 원을 예로 들었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종부세가 산출세액이 1억 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있겠죠? 네. 그런 사람은 뭐 예를 들면 원베일리 한 50평 산다 이러면 그렇게 되겠죠. 그거 하나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2개 내지는 하나 반이. 그럼 있다. 그런 뭐 예를 들면 한강 보이는 신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안 거주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지금은 폭탄이네. 보유세액 공제를 받았다고요. 장기 보유세액 받았죠. 공제. 근데 이제 이게 2028년도 이후에는 보유에 따른 세액 공제는 없어진다. 장기 거주에 대한 세액 공제만 생긴다. 근데 어떤 분은요. 나는 걱정 없어. 왜? 나는 10년 이상 이미 거주했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걱정을 안 할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랬죠. 산출세액이 1억인데 장기 거주세액 공제 그리고 연령에 따른 공제 합해서 세액 공제율이 80%면 8천만 원 빼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빼주는 한도가 생긴다. 네. 근데 얼마입니까? 이 한도가 과거에 없던 세액 공제 한도가 생기는데 2027년도에는 800만 원, 2028년도에는 600만 원. 네?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요 그 한도를 8억도 아니고 6억도 아니고 800만 원, 600만 원이요? 그렇죠. 이제 이게 양도세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종부세의 세액 공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네네. 이상한데 이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20억, 10억으로 줄어든다고 했는데 자 그거는 양도세의 양도소득세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고요. 이거는 종부세. 이건 종부세예요. 아무래도 종부세는 매년 내는 거니까 그렇게 크진 않죠. 몇십억 이러진 않죠. 근데 한 1억 내는 사람도 있는데 예전에 나이 드신 분이 정말 똘똘한 채 이런 걸 갖고 있을 때 몇 천만 원을 장기 보유세액 공제를 받았는데 이분이 거주까지 했는데 그래서 80%는 유지받을 수 있는데 근데 한도가 생겼다. 얼마이든 2027년도에는 800만 원밖에 안 돼요. 2028년도에는 600만 원밖에 안 돼요. 저는 이게 제일 무서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저는 해당 안 되지만 그래도 듣기만 해도 무서운데 저도 해당은 안 됩니다. 초고가 주택이라는 정의가 네. 이번 세법에 얼마 이상 되는 아파트가 초고가라고 봐야 될까요? 제 기준으로는요 한 50억 기준시가 공시지가로 50억 공시지가로 50억이면 실제는 75억 정도 되는 집. 근데 이런 유재석 씨가 큰일 나겠네요. 그죠? 유재석 씨가 들으면 알고 계시겠죠? 유재석. 아직 알고 계시겠죠.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고려하면 제가 이제 이번 세법 개정안을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다. 초고가 아파트를 지니신 1세대 1주택자들은 그분들이 다주택자보다는 세금을 덜 내겠죠. 그러나 의외로 큰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허탈감이 매우 크실 것 같다. 네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네, 일단 종부세에 대한 부분의 변경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얘기를 맞습니다. 해주셨고 예.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자, 양도소득세는요, 뭐 많은 부분에서 바뀌는데 양도세에서의 이제 가장 핵심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질문했던 그 부분이 맞습니다. 바뀐다. 예. 같은 80%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우리가 예전에는 1세대 1주택자이면서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별 4%, 거주기간별 4%. 그래서 최대 80%까지. 근데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구조를 좀 아시면 좋은 게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이렇게 계산이 돼요. 내가 판 금액 그리고 내가 산 금액. 그러면 그게 양도 차익이라고 차익이죠. 하고요. 1세대 1주택자들 지금 얘기입니다. 그분들에게 12억을 초과하는 부분 그 비율이 차지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 이래요. 한 50억을 팔았다. 근데 살 때 5억에 샀다. 45억이잖아요. 그럼 이 45억 다 가세되는 게 아니라 45억 곱하기 50억 분의 총 매매 대금분에 50억에서 12억을 뺀 부분 38억이죠. 분자가 38이고 분모가 50이다. 자, 한 번씩 쓰면서 한번 해보세요. 즉 45억 곱하기 50분의 38. 그게 바로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말로 표현하면 양도 차익 중에서요.
전체 매매가액 중에 12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가 됩니다. 근데 그게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듣다가 좀 헷갈린 게 아까 네.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게 용어가 좀 헷갈렸는데 네. 아까 종부세는 산출세액의 80%를 빼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는 산출세액의 80%를 빼주는 게 아니라 과세 표준의 80%를 빼주는 거죠? 과세 표준까지 아직 못 갔어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 윗단에서 빼주는 거고요. 양도세는 네. 우리 종부세는 세액을 계산해서 네. 그 세액의 80%를 빼주는 거니까. 이게 조금 다르군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종부세가 더 확실하게 빼주는 것 같은데 세액을 그냥 과감하게 줄여주는 그렇구나. 거니까. 예. 이게 사실 그 저만 해도 딱 이걸 딱 듣는 순간 약간 순간적으로 네. 헷갈리는 게 제가 뭐 한 2005년 6월에 한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이제 뭐 한 오래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굉장히 많이 오르는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겠죠. 뭐 그죠? 예, 세금도 내고. 세금도 내고 뭐 눈물을 흘리고 뭐 그냥 하여튼 뭐 별의별 오르셨죠 좀. 예, 많이 오르긴 했죠. 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문제는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제가 그 22년을 보유하고 12년을 실거주했는데 지금 같으면은 옛날 같으면 그냥 80%가 받으니까 세금을 내도 뭐 그냥 그렇게 뭐 한 1억 정도 내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요번에 바뀐 걸로 생각을 해보면은 한 5, 6억이 나오게 생긴 거지 지금 그죠? 양도세가요? 양도소득세가. 아, 이거 계산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나? 안 나오는데 네, 하여튼 뭐 이거 지금 방송에 나가는 거 방송에 맞죠? 나가니까 그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해주시고 예. 일단 세무사님이 보시기에 예. 보유세 증가가 이렇게 물론 뭐 굉장히 많은 보편적인 주택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유세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되면 네. 우리 세무사님 보시기엔 시장을 그동안 많이 관찰하셨으니까 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그 보유세 부담을 주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를 단계별로 조금 부담을 주겠다. 이거는 제가 느낄 때는 그렇습니다. 자, 안 살 거면 팔아. 그리고 초고가 주택을 갖고 있으려면 굉장히 부담이 될 걸. 그러니까 팔 사람 팔아. 그 대신 종부세를 버틸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못 버틸 것 그렇잖아요. 같으면 팔아라. 네. 근데 지금 이 세법 개정안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다 초고가 주택만 얘기하면 이거 들으신 분들이 재미가 그렇죠. 없을 재미가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리면 자 1세대 1주택자 저 같은 사람. 네. 근데 저희 집 공시가액이 전 이제 다 말씀드리는데 14억이 턱없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1세대 1주택자가요. 공시가격이 14억이 안 된다. 종부세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나는 비거주인데 비거주자는 9억밖에 공제 안 해주면 한 5억에 대해서는 결국 세금을 조금 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예. 그건 조금 아시는 분들이에요. 예. 거주는 14억, 비거주는 9억. 예. 근데요, 이번 종부세 세제 개편안 중에 제 눈에 제일 크게 또 띈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종부세 과세 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종부세 과세 대상. 과세 대상. 일단 과세 대상이 되어야 되어야 되는 거죠. 뭘 빼주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면 예전에는 자 종부세의 과세 대상은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자라고 돼 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바뀐 내용에 의하면 그게 아니고 1세대 1주택자는 14억을 초과하는 공시지가가 14억을 초과하는 자. 그럼 저 과세 대상입니까? 아니 아예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아예 과세 대상. 예를 들면 공동 명의로 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아내 8억, 저 8억.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합치면 16억이지만 사실은 각각은 8억이니까 네. 종부세 해당 안 돼야 되는 건가요? 자, 그건 이게 또 그 부부 공동이면 뭐 기준이 좀 다르긴 해요. 다르죠. 근데 이거를 제가 다음에 저희 또 채널에서 찍을 건데 요즘 뭐 핫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기사를 좀 안 봤는데 이거 부부 공동이면 더 불이익인 거 아니야? 맞아. 라고.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화가 좀 살짝 날 뻔했었는데. 그러세요? 네, 다음에 또 한번 찍죠. 그러면. 근데 자 다시 원점으로 근데 일단 돌아가서 결론은 부부 공동 명의가 불이익이 되는 건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불이익이라면 이래야 돼요. 자 1세대 1주택이라고 쳐요. 네. 1세대 부부도 1세대 1주택이에요. 네네네. 하나로 보면 14억이 넘지만. 넘네.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지만 네.
그러면 이제 부부 공동이면 부부가 1세대 1주택자고 거주하면요. 오히려 더 이익이에요. 왜냐? 지금 16억이란 말이에요. 공시 가격이. 과세 대상 됐죠. 네. 그리고 공제 금액 한 명으로 보면 얼마죠? 14억 빼주죠. 네. 각각이면 9억씩 빼주는. 9억씩 빼주니까. 그럼 이거 어차피 근데 안 내네. 안 내는 건데. 그럼 더 유리하네. 근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네. 가세 표준 구간별로 그리고 실거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선택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하나를. 즉 남편과 아내가 5대 5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남편이 가진 걸로 할 테니까 그냥 우리는 1세대 1주택자 1인 소유로 해주세요. 14억 공제 받을래. 14억 받을래. 네. 아니면 우리는 아까 제가 말한 케이스는 16억이면 우리는 나눌래요. 9억씩 봉제 받을래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9억씩 받으면은 낼 게 없는 거잖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응용하면 즉 가만히 있으면 손해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종부세 이제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와요. 아마 9월쯤에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맞아요. 시기를 뭐가 왔는데 제가 그걸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내버렸잖아요. 안 낼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에 그 시절에 가면 그 시기에 가면 모의 계산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보 우리 국세청 홈페이지에 그렇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은 네. 9월 정도에 12월에 내니까 종부세를 그죠? 그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볼 할 수 있게 해준다. 음. 그 옛날에 제가 국세청에 있을 때 그게 있었고 지금도 제가 홈택스 들어가 보니까 지금도 가동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네네. 그러니까 불이익이 될 건 없어요. 그냥 우리 그럼 한 제일 사람이 적은 걸 선택하면 되니까. 오케이 맞습니다 바로.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돌고 있는데 좀 저도 아직 검증은 안 해봤지만 제가 아는 상식상 더 불이익은 없다. 근데 또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까가 좀 겁나는데 네네네네네. 일반적으로 불이익은 없다. 이게 워낙 세법이 요즘 세무사님들도 적용하는 게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는 이 방향의 세제 개편안이 그동안에 세를 놓고 고가주택을 보유해온 강남권의 집주인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네네. 것처럼 보통 공시가격이 막 거의 40억 50억 넘는 그러니까 실제 가격은 막 60억 70억 되는 이런 분들이 실거주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아무리 제가 그런 집을 갖고 있더라도 그러면 그냥 들어가 살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이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거주로 이런 분들이 전환을 하겠다라고 이런 문의가 실제로 많아지고 있나요? 실거주 하면 괜찮나요? 이러면서 좀 비교해 보려고 하세요. 이제 저는 이제 세무사니까 살 때와 안 살 때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요. 양도세는 2027년도까지 팔 것을 대부분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2027년도까지 팔 때의 양도세와 2028, 29년도 이후에 팔 파는 거와의 때의 차이. 양도세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더 많아집니다. 이제 이런 분들 실제로 거주까지 안 하신 분이라면 올라갑니다. 이제 그거를 통해서 저는 정말 팔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질문이 많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거주를 안 하게 되면 공제 금액에도 차이가 있고 세액 공제에도 차이가 있으니 제가 꼭 들어가서 살아야 되나요? 이걸 이제 물어보시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들어가서 살 때와 들어가서 살지 않았을 때의 세액 비교. 그래서 대부분의 이렇습니다. 양도세는 좀 그 가격 차이가 극명해요. 근데 종부세는 제가 봤을 때는 들어가서 사느냐하고 안 사느냐에 따라서 별로 차이는 없는 걸로 저희는 보여져요. 특히 초고가. 아까 보셨지만 초고가는 어차피 한도가 있어. 들어가서 살아도 초고가이신 분은 한도 800 세액공제에 800, 600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들어가서 사나 안 사나 물론 일반공제 윗부분에서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1세대 1주택자가 들어가서 살면 14억 못 살면 9억이니까 한 5억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70%를 곱한다고 했을 때 과표가 3억 5천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게 과연 내가 들어가서 지금까지 안 산 건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평수가 안 맞든가
그 아파트가 내가 살기는 좀 부적절하다고 네. 느꼈는데 네. 과연 그분을 직접 들어가게 살게 만들 정도의 종부세 차이인가? 근데 이게 이제 역효과가 그러니까 나면 파느냐 안 파느냐의 문제는 극명하게 다른데 그렇죠. 내 집에 들어가야 되냐 안 들어가냐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엄청 차이가 안 날 가능성이 있다. 저도 굉장히 옛날에 굉장히 희망적이네요 저한테는. 중부세가 좀 이따 계산을 한번 보여드릴 네네네. 건데 저도 옛날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팔 때까지 한 10년 이상 보유했거든요. 안 들어가서 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애가 있으니까 그렇지 나오게 된 이유가 다 있으니까 못 들어가요. 아무래도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도 뭐 몇 번 학군이나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네. 성인 4명인데 성인 4명에 강아지 2마리가 있는데 32평 화장실 1개 아파트에 어떻게 들어가냐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애들이 다 독립해 갖고 둘만 있다.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체감하는 거와 실제는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풀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에 이렇게 개정안 세법 개정안으로 네. 초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매우 늘 거라는 예상이 있는데 네. 1세대 1주택자들의 실제 종부세 부담 아까도 이제 살짝 보여주셨는데 사례를 보면서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예를 들어 봐주시죠. 예. 제가 지금 화면을 준비했는데 네네네. 이 화면이 좀 노출이 될 겁니다. 네. 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실제 숫자를 넣어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이게 첫 지금 시가 45억짜리 아파트.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러면 이제 공시가액은 이제 정부가 이렇게 발표했어요. 시가 45억, 가격이고 공시가격 30억. 그렇게 했을 때 70세 이신 분이 진짜 이분은 뭐 은퇴하시고 소득은 좀 없으실 수도 있겠네. 그죠? 그렇죠. 이제 그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좀 착해. 양호. 10년 거주했어. 10년 거주했어. 제가 그럼 안 거주한 사람은 안 착해 그게 아니라 세금이 착하게 나올 세금이 거라는 착한다. 거예요. 낙하게 사람이 낮게 착한 게 나올 거다. 아니고. 예. 이분이 현재 공제율이 80%를 유지할 수 있는 분인데요. 유지한다는 건 뭐냐면 26, 27, 28 이후도 계속 세액 공제율은 80%를 적용받을 수 있는 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2026년 걸 보시면 네네. 공시가격 30억에서 네. 자 이분은 공제가 12억이었으니까. 네, 원래는 되고. 이제 26년도에는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12억이었죠. 그럼 18억에다가 공정시장가액 60%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 표준이 딱 10억 8천 나와요. 근데 지금 현재 이 금액에서 세율이 1%고 거기에 누진공제 240만 원을 적용하면 종부세가 한 840만 원 나온다. 여기에 공제할 재산세액은 재산세 중에서 종부세 과세 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술적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걸 빼면 이게 산출세액입니다. 근데 얼마를 내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그럼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낼 금액이 안 나왔어요. 예. 산출세액이 650인데 650이요? 네. 그 종부세만? 종부세만.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생각보다 말한 얼마 안 되네. 안 되네. 그다음에 거기서 세액 공제를 520이나 빼주면 그 세액 공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80%. 장기 보유와 장기 연령 연령에 장기 따른 세액 공제와 장기 보유 장기 보유 보유와 연령에 따라서 무려 520만 원을 공제해주고 거기에 그러면 이제 남는 게 약 130인데 농특세가 농어촌 특별세가 20% 정도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끝수를 조절을 해서 26만 원이 안 나온 것뿐이지. 자, 130만 원에 20%는 26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최종 종부세만 130만 원 더하기 26만 원 정도 하면 150만 원 정도 150만 나온다는 원인데 거죠. 원래 이분이 냈던 재산세가 760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총 보유세가 910만 원 정도 된다. 이해력이 너무 좋으신데 이제 27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그렇구나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지금 숫자를 먼저 보세요. 총 보유세가 910, 960, 1,040만 원. 얼마씩 올랐죠? 50만 원. 물론 이게 80만 원.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일단 그 프로세스를 보기 전에 네. 최종적인 게 일단 너무 보여버리니까 이미 그 우리 괜찮습니다. 근데 뭐 별로 안 올라가네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뉴스나 뭐 조선일보였나요? 뭐 경향일보 신문이었나? 하여튼 뭐 어디 보면 뭐 어느 주택 예를 들면서 막 엄청 올라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랬는데 그런 경우는 뭐길래 그런 근데 거지? 지금 여기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요. 이분은 70세 이상이에요. 아 70세 그리고 이상. 10년 거주를 했다.
지금 뒷장에서는 보유를 아예 안 한 케이스가 나오는데 이제 10년 거주하신 분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정도 금액이면 안 늡니다. 아 별로 안 느네. 네. 나이도 많고 오래 거주했다. 근데 예를 들면 나 최근에 샀어. 그 살고는 있는데 아직 거주 기간이 얼마 안 돼. 안 됐으면 그리고 젊고 못 그러면은 받죠. 0. 세액공제가 지금 이 케이스에 있어서는 뒤에서 나올 건데 공제할 재산세 다 좋은데 세액공제가 0. 그러면 이제 종부세가 650에 20% 130만 원까지 붙으면 130만 한 원까지 1,500만 원 되겠네요. 한 1,500만 원. 그러니까. 예. 한 600만 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경우의 수를 안고 갈 수는 그런 건 없지만 아니구나. 자, 요걸 그냥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28년도. 10년을 거주했어. 나이가 70세 정도 돼. 저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네. 원래 시세의 몇 퍼센트를 공시가격으로 볼 거냐에 쓰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정시장 가액이라는 거는 공시가격에서 공제 금액을 뺀 빼고. 나머지 금액에서 실제 얼마를 과세 표준으로 할 거냐. 거기에 이제 가중치를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게 정책별로 해마다 이걸 갖고 이제 종부세를 좀 조절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거 숫자를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야 이게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렇게 복잡하니까 또 우리 세무사님들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너무 간단해 버리면 또 그죠? 네. 그래서 이번 페이지를 조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 네네. 이분은 지금도 거주하고 있고 10년 거주하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10년 이상 거주했고 나이가 있고 나도 지금 만약에 현재 거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14억이 거주 9억이 안 하면 되겠죠. 9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9억이 되는 거지. 이것도 9억이 되고 예전에는 9억이 된 걸로 예를 든 건 없습니까? 사례? 그것도 준비해 올 거야.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아까 제가 말한 게 이거잖아요. 과세 표준이 12억에서 9억이 되면 9억이 되면. 작년보다 3억. 근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 70%를 적용하니까 작년보다 과세 표준이 2억 천 정도 늘어날 2억 것이다. 천. 세율이 1.3%면 한 2억에 한 300만 원 정도 늘어날 것 같은데.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5만 가지라고 그러면 조금 진짜 그러네. 여러 가지 여러 사례가 가지 있어요. 너무 복잡. 네. 그러니까 3억 미만은 0.5, 6억 미만은 0.7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계산해서 그 한계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는 이렇게 좀 간단식을 좀 대입한 겁니다. 자, 이 페이지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네네네. 이분은 10년 거주를 하신 분이다. 그래서 해가 거듭할수록 이 세액공제가 줄지 않는다. 근데요, 이 페이지에서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2027년도와 2028년도 모든 게 똑같다. 근데 세액 공제가 여기는 660이었는데 600으로 주네요. 여기는 600으로 준다. 자, 여기서 여기 세액 많아진 게요. 딱 요 60만 원과 농특세, 그에 따른 농특세 정도의 차이예요. 이게 왜 줄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세액공제 한도가 2027년도에는 800이니까 요때 안 걸렸죠. 근데 2028년도 이후에는 600만 원이니까 660만 원을 다 못 받고 600만 원만 받게 됩니다. 네네. 자, 지금 공시지가가 30억인데 이러면 50억 그 이상으로 넘어간다면 이 세액공제 때문에 손해보는 금액이 훨씬 커지겠네. 급격히 커진다. 뒷사례에서 나옵니다. 네네. 자, 한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요번 사례는요 다 똑같은데 똑같이 이번에도 70세네요. 70세. 근데 10년 온리 보유. 보유만 요건 했어요. 거주가 아니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윗부분에서 공제 금액이 작년에는 보유 거주 상관없이 12억. 작년이 아니네요. 2026년도에는. 네. 근데 이제 2027년도부터는 이 금액이 이게 9억이 9억으로 되죠. 줄고 1세대 1주택자니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계속 70%고 그러면 벌써 이 가세 표준에서 4억 오르고 이거는 이제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같은 조건으로 대입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세 표준은 똑같겠죠. 자, 가세 표준이 똑같으면 이 이하는 사실 똑같아야 되는데 자, 초고가 아파트들에 대해서 이제 세율을 올려가요. 자, 1%에서 1.5%, 2%. 이걸 올린 거예요. 네네. 그러면 종부세 그 자체만도 840에서 1540, 1680. 그러면 700 정도 올랐고 140 정도 올랐으니까 여기까지 보면 괜찮은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정답을 말하면 이것도 이번 페이지도 정말 너무너무하다라고 해서 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70세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밑에 보면 70세는요. 70세가 넘으면 40%의 세액공제를 받고요. 그리고 2027년도에는 아직도 보유만 했어도 우리가 40% 세액공제는 아니어도 한 20% 정도는 해줘요. 네네. 그래서 세액공제를 60% 정도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보유만 하고 거주를 안 했으면 거주에 따른 세액공제는 하나도 못 받고 이 세액공제가 40%로 낮아지죠. 그러니까 40%가 못 받아버리니까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총 보유세는 거의 따블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보면 최종 종부세를 비교를 해보면 150이 610이 되고 610이 1020이 된다. 근데 재산세는 크게 늘지 않을 거예요. 공시지가가 똑같다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같은 30억, 공시지가액이 30억인데 아까 그 페이지에서는 100만 원도 채 안 오르던 것이 한 500, 400씩 오르는 그 이유 바로 이 세액공제 그리고 공제 금액이 줄어드는 거. 그 다음에 세율이 는 거. 그러나 아니 이게 뭐야? 이 정도 갖고 이렇게 시끄러웠던 거야?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70세 아닌 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70세 아닌 분은 좀 준비했어야 되는데 네. 근데 이 종부세 초고가 아파트를 고민하시는 정말 지금 조리고 계신 분들이 고연령자가 많아서 제가 오늘은 70세 그러니까 아마 보도에도 네.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저 나이 든 사람 뭐 지방으로 가란 얘기냐 뭐 이런 막 그 타이틀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네. 글쎄 뭐 그런 해당되는 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 세무사님이 얘기해 주신 걸로 보면은 막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는 제가 여기서요 들기도 합니다. 곧바로 70세가 아니라 60세부터 이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가 있고 60세부터 보유는 이제 5년 이상부터 이제 있는데 자 이제 산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 3년 됐고 나이가 저처럼 한 50대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 세액공제 그냥 0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60세부터 공제가 시작되잖아요. 네네. 한 살 먹을 때마다 얼마씩 늘어나는 거죠? 아닙니다. 60세, 뭐 65세 계단식으로. 60서부터 64세까지는 맞습니다. 뭐 몇 퍼센트 이렇게 예. 있고 그 다음에 보유로 있나요? 거주로 있나요? 종부세 세액 공제. 종부세가 원래는 보유였는데 이번에 바뀐 이제는 거주로 향해서 간다는 거죠. 거주 향해 간다는 거는 과거에 거주했던 연차도 해당이 된다. 된다. 그건 지금은 다행이에요. 안 살고 있지만 과거에 된 거주했던 해당이 된다. 해당은 되는데 지금 만약 거주 안 하면 뭐가 불이익이 있냐? 남들은 여기 공제 금액을 그렇지. 공제 금액 자체가 다른 거죠. 그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세액 공제에서 너 몇 년 거주했어라는 거는 과거 살았던 것도 해당은 된다. 그렇습니다. 그건 다행입니다. 참. 그것까지 박탈한다 그러면 야, 진짜. 그건 과거를 지워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제 지금은 종부세를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네. 양도소득세라는 거는 과거에 이런 혜택을 줄게라고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거주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판다 그랬는데 이거는 소급입법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위헌 아닙니까? 이거 소급입법이라는 거는 이게 원칙적으로는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지금부터 집을 사는 사람한테는 양도소득세 그렇게 계산하겠다는 건 되지만 과거에 국가가 법으로 만들어놔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과거 걸 다 소급해서 바꾸겠다. 이게 세법상 가능합니까 이게? 저희의 이제 그 속마음에 대한 우리의 기대 이익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배반이죠.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법률학자한테 물어본다면 법률학자에게 이것은 안 된다고 하겠지. 소고입법은 아니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아, 아니라고? 납세 의무가 아직 팔아야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는데 납세 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세법을 개정한다면 이제 이런 거죠. 법을 개정할 때 이미 판 사람한테 그렇게 적용하지는 않아요. 앞으로 팔 사람에게 거기다가 기간도 좀 주죠. 제가 너무 정부 편향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 소급입법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소급입법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기대 그렇죠. 뭐 그 일단 기대는 저버린 게 맞는데 그러니까 법률학자에게 이게 소급입법이냐고 물어보면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소급입법이라면 이건 당장 그러니까 법률학적으로 소급입법이라면
이건 당연히 형법 소송감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수위는 약간 벗어난 게 아닌가. 저는 이거 뭐 이거를 하나 세법 개정안을 내려면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내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의 기대 심리를 배신한 거는 좀 그런 측면은 없지 않아 있다. 아무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사례 네네네. 3번. 사례 세 번째. 요게 이제 조금 임팩트가 있어서 예. 준비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70세에 요번에는 10년을 거주하신 분. 그래서 현재 공제율 80%를 맞는 분. 근데 요것도 시가도 바뀌었는데요. 시가로 한번 올려봤어요. 시가를 좀 올려서 70억 정도. 70억이라고 하면은 지금 한강 보이는 새 아파트 최신축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죠. 지금 지나가다 보면 올림픽대로에 그냥 보이는 아파트가 다 이건데 근데요. 요런 건데 그걸 70세에 가지고 있다. 원베일리는 10년 거주가 안 됐겠지만은 아크로 리버파크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구주택이었을 때까지 즉 재건축을 하기 전에까지 합한다면 10년 거주. 그렇죠. 그렇게 되면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일단 금액 자체가 바뀌었는데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볼까요? 하겠습니다. 네, 공시가격은 다 50억. 50억. 고요. 한번 앞에서 보셨어요. 네, 공제금도? 올해는 12억 공제. 네, 내년에는 이제 14억 실거주를 공제. 6월 1일 현재 거주하고 있다면 14억.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이렇습니다. 자, 가세 표준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안 보이고요. 네네네. 세율은 이제 정부 개정안을 세율이 반영하면- 달라. 네. 완전히 달라지네. 자, 그래서요. 종부세만 보면 2,300, 3,100, 3,800. 800, 700 정도 올라갔고요. 네. 공제할 재산세도 뭐 비슷해요. 납부한 재산세가 비슷할 테니까. 일단 나이도 있고 하니까. 네, 어이구.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출세액이 이만큼 오른 거죠. 근데 세액 공제라고요. 아까 세액 말씀하셨던 800, 600이 고작 다다. 공제. 네. 자, 작년에 산출세액이 1,900일 때도 세액 공제를 이분은 1,560만 원을 받았어요. 80%인가요? 80%. 근데 산출세액이 2,680으로 늘어나면 대충 생각해도 2,000은 넘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800만 원인. 아, 여기 써 있네요. 2,100만 원. 우리가 계산할 때는 2,100만 원이 얻는데 800으로 줄어드는 거고. 자, 얻는데도 그렇고요. 2027년도도 지금 바뀐 세법에 의해도 원래는 2,100만 원이어야 해요. 이분은 10년 이상 거주했고 70세 이상이니까. 네네네네. 그런데 뭐 때문에 세액공제 한도 거기에 캡을 씌운 거죠. 800만 원. 그리고요.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세금이 늘어난 이유 이 세율 때문이라는 거죠. 바뀐 건 그거밖에 없어요. 세율. 근데 산출세액이 3,300으로 늘었는데 그러면 2,700으로 세액공제가 나와야 되는데 세액공제를 600에 한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세액공제가.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액 자체가 지금 얼마입니까? 1,790만 원이었다가 네. 4,620만 원이 되니까 맨 밑에 거 그러네요. 2.5배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되면 2.5배가 더 되나? 2.5배 조금 안 되긴 하여튼 거의 2.5배. 자, 이게 이것만 나오는 이유는요. 지금 여기 이제 작년 종부세와 재산세 합 1,790. 올해는 이제 거의 2배란 말이에요. 이게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이게 세부담 상한액이라는 게 이번에 150%를 200%로 200%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있어서 저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2020에서 26에서 27 넘어올 때 260만 원을 깎아줬는데 네. 자, 이 화면을 보고 계시면 막 계산해 보실 거예요. 그러면 아니 여기서 여기가 그러면 2배면 3,580만 원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 세부담 상한액을 따질 때는 다소 테크니컬한 게 들어가는데 여기에 종부세에도 추가로 붙는 세금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농특세나 농특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데 한마디로 이게 2배가 조금 넘는 거예요. 여기 숫자로 볼 때는 안 넘는데 그런 부가세들을 빼고 생각하면 2배가 넘어요. 그래서 그나마 260만 원에 대한 세부담 상한 초과액을 빼줘서 이 세금이다. 근데 제가 그 과거에 우리 네. 세무사님하고 통화할 때 네. 현재 세부담 상한액은 전년에 비해서 150% 그러니까 1.5배 이상 안 된다.
이게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입법해서 통과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죠? 통과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200%로 바꾸려는 네네. 거죠. 근데 그때 우리 그 진행자님 말씀하실 때는 종부세만 갖고 저도 이제 말을 확실하게 못 드린 거예요. 지금 보면요, 종부세만 보면 지금 4배야. 그러네요. 근데 종부세만 따질 게 아니라 종부세 플러스 재산세와 재산세까지. 종부세 플러스 재산세를 비교해야 되니까 종부세만 보면 이렇게 4배가 나올 수도 있네요. 그러네요. 에이, 제가 그때 설명이 좀 야, 부족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70세라고 10년 거주라고 하는 사실은 좀 긍정적 조건을 집어넣는데 여기에 이런 것들이 빠져버리면은 무서워서 계산은 좀 못하겠네요. 여기서 그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 세액공제 빨간 거를 다 0으로 만들어. 그러면 이분은 1,500이 그러면 이제 종부세가 470이 아니라 1,500까지 더하면 거의 2,000. 근데 이분들도 이제 800만 더하면 되죠. 이제 2,700. 네. 근데 지금 저기 보면은 세율이 3%지 않습니까? 네. 3%라고 해도 여태까지는 세액공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3%가 무섭지 않았는데 맞습니다. 지금 저게 3% 해놓고 600만 원 빼줘버리면은 그 대통령도 뭐 얘기하면서 뭐 3% 되면은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상당히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예, 뭐 그렇습니다. 제 일은 아니지만. 근데 이 자료가요, 결국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에서 세법 개정안 세제 개편안을 공개할 때 나왔던 그 계산 내역인데 네네네. 제가 이거 한 서너 줄로 나온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거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 중에 일부분이다. 네. 세무사님은 현장에서 막 네. 많은 질문을 받을 텐데 네. 세무사님이 뭐 재테크 상담까지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뭐 이거 나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의 관점은 세금이 더 나와요 덜 나와요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맞습니다. 아닙니다 뭐 더 나오더라도 보유하십시오 뭐라든지 아니면 뭐 아유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기가 상당히 지금 현장에서 애매하시지만 네. 그래도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야 이 분위기가 지금 파는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버티는 쪽으로 가는지 느낌이 딱 오실 텐데 네. 세무사님이 느끼기에 이번에 비거주 1주택자나 또는 다주택자들이나 이런 어떤 전방위적인 이런 물론 뭐 일부 주택이 하나인 걸 수는 있겠지만 이런 보유세 압박은 급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현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면 느낌이 쫙 오잖아요. 그래도. 일단 지금 다들 갈등 중이다. 갈등 중. 아직은 뭔가 이렇게 확실한 방향으로 턴은 안 했다 이거지. 아직 세제 개편 얼마 확정되지도 않았으니까 언제 확정될까요 이게? 뭐 그래도 연도 말 전에는 이게 이룬 정기국제에서 논쟁으로 가고 네. 거의 가을 넘어가고 막 10월 11월 가야 확정된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확정이 되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미리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장기 보유로 갈 거냐. 근데 장기 보유로 갈 경우에 내게 종합부동산세를 낼 여력이 있을 거냐. 그리고 대부분은요. 내가 지금 2027년도 이전에 팔았을 때의 양도세와 28, 29 9년도에 양도세를 팔았을 때 양도세 비교를 해보겠죠. 잘 모르세요. 그죠. 모르다는 게 이제 그건데 제가 그런 초고가 주택을 갖고 있다면 제일 먼저 숫자를 확정을 짓겠어요. 확정을 짓는 거. 그리고 종부세도 지금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과연 나의 종부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그 종부세를 난 도대체 어떻게 내야 될지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아이고 머리 아프다. 나는 이거를 차라리 이 종부세를 낼 바에 그냥 팔아버리겠다. 근데 팔아야겠다는 분도 많아요. 근데 종부세 때문에 팔겠다는 분보다 양도소득세 때문에. 양도세 때문에 팔겠다는 저도 분들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긴 양도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지금 팔면 조금 덜 낼 수 있으니 지금 팔까 생각하다가도 또 고민이 되는 게 1세대 1주택자는 그걸 팔고 과연 무주택자로 내가 노후에 계속 있을 수 있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또 어딘가에 사야 되는데 그러면 또 이게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1세대 1주택자는 사실 좀 안 건드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근데 이제 드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매물이 좀 나왔으면 하는 아니 그 마음이 1세대 1주택자한테 매물을 내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다 주택자한테 매물을 내놓으라 그래야지. 참 이게 답답합니다. 예. 그런 건 그러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1세대 1주택자는 그러면 집 팔고 또 어딘가 또 살 텐데 취득세는 집이 많이 있었던 거지. 사람이 집이 없이 살기는 어렵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집이 계속 없던 분은 난 계속 없는 상태로 갈 거야가 있을 수 있지만 집이 있던 분이 집을 팔고 무주택자로 간다?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많지 않아요. 아니 그런 사람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집이 있었던 사람이 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때문에 밀려서 설령 집을 판다 하더라도 또 사죠. 또 살 것 같아요. 사는데 또 사면 그분이 아주 뭐 엄청나게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엄청 싸게 사면 모르겠는데 또 그렇지도 않을까는 같은데. 일단 조금 싸게 사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죠. 취득세가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기준으로 무주택자가 사면 3.3%거든요. 야, 근데 그건 참 안 바뀌네요. 제가 한 20 몇 년 전에 샀을 때도 그 3% 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안 변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팔고 우리가 일단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때문에 한번 팔았다. 그럼 쫓기듯 파는 거죠. 근데 내가 비거주를 하면 실거주를 안 하면 종부세 공제 금액이 낮고 이러니까 뭐 기준시가 한 20억짜리를 만약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실거주를 하면 14억을 빼주니까 다소 거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해주고 세율은 낮고 이러니까 그 정도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우리 세무사님이 봤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오히려 매물이 나오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거래세를 높이고 매물이 잠기고 거래세를 높이면 이제 매물이 잠긴다라는 얘기가 이제 옛날부터 있었는데 매매 대신에 증여를 선택한. 근데 이거 사실 이건 증여도 만만치 않아서 힘들 것 같은데 아무튼 선택하는 결과로 이어질 거라 보는 시각도 있는데 세무사님이 보시기에는 예. 이렇게 거래세를 높이고 매물이 잠긴 현상이 생긴다면 진짜 증여로 넘어가는 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증여로 주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지금 우리가 2026년 5월 9일 이후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2개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네. 근데 그 2개의 구조가 강남, 송파, 강남 또 용산 그 고가의 주택을 2개 갖고 네네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이 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이나 이게 부담이 커지면 네네. 야 이제는 정말 하나를 내가- 처분해야겠다. 아. 근데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를 받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도 높으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팔 수가 있는데 조정대상 2주택자는 물론 이 중과세율을 좀 완화하는 걸로 2027, 28 완화하는 걸로 개정안이 나왔지만 그래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일반 세율을 적용할 때의 양도세와 비교했을 때 깎아줘도 너무 큰 거야. 뭐죠?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하나도 안 해주고 세율은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 중과를 해줬는데 이거를 2027년도까지 팔면 5%, 10% 중과 깎아준다 하더라도 디스카운트를 해줘도 이게 5% 10%를 빼준다고요? 중과. 아 5% 10%. 그럼 괜찮은데 그거는? 그러니까 20, 30에서 5%, 10%. 그러니까 2027년도까지 매물이 나오게끔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있는데 거네. 이건 어떻게 보면 조금 파지티브하다.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 종부세 얘기를 했는데 네. 아까 세무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핵심은 양도소득세다. 네, 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중에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그중에서도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보유가 아닌 거주공제로 바뀌고 28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금액 한도를 신설했습니다. 네. 여기서 28년도부터 단계별로 금액 한도를 신설했다. 이것도 이 내용이 뭐죠? 이 전반적으로 이 내용 좀 다시 좀 알려주시죠. 자, 우리가 이제 양도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본인이 1세대 1주택자. 네네. 그러면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면 12억 원까지는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던데 맞습니다. 양도가액이 예를 여기서 들면 12억 원까지는 안 낸다는 게 뭐예요? 양도 차익 12억? 양도가액. 양도가액. 매매가액, 판매가액. 판매. 네. 그러니까 12억 미만 주택은 상관없는데 그렇죠. 12억보다 더 비싸게 팔면 그때부터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와갖고 저는 세금이 얼마 나와요? 이렇게 했는데 자 1세대 1주택자 맞아요? 맞는데요. 맞아요. 2년 보유, 2년 거주 했어요? 네, 했어요. 했어요. 응. 얼마에 팔았어요? 11억 5천이요. 그러면 아무 신경 쓸 이해하시겠죠? 네, 신경 쓸 네. 없고. 11억 5천에 팔았으면 근데 예를 들면 0이야. 20억에 팔았다. 20억이면 8억이 초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양도 차익이 8억이다. 아, 그게 그러면 양도 차익. 내가 산 가격이 아니고 내가 산 가격이 아니라 12억 초과분이 양도 맞습니다. 차익이고 그게 그게 8억이다. 8억이라는 거죠. 8억 곱하기 8억 우리 곱하기. 구독자분들 같이 해보시죠. 네, 8억 곱하기 곱하기 20분의 전체 양도가액 분의 12억을 초과하는 부분. 그러면 60%네. 아니죠. 20분의 20에서 11을 뺀 거니까 8이죠. 20에서 11을 빼면 8이죠. 그러면 8 나누기 40%죠. 20. 8 나누기 20이면 40%. 40%네, 40%.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양도 차익이 얼마였죠? 8억이었죠. 8억이었죠. 8억 곱하기 40%. 8억 곱하기 40% 하면 3억 2천. 3억 2천만 원이 양도 차익이에요. 그렇죠.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에요. 과세 대상 양도 차익. 원래 양도 차익인 8억이었는데 자, 이 건에 있어서 12억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할게. 그게 몇 퍼센트냐면 40%라는 거죠. 8억 곱하기 40%.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네. 응용. 응용해 가지고 네. 7억에 샀는데 30억이에요, 지금. 예를 또 들어서. 숫자를 좀 쉽게 해 주시죠. 5억에 30억 하시면 안 될까요? 뭐 5억에 35. 네, 그러면 25억이잖아요. 25억이죠. 25억인데 곱하기. 25억 곱하기 30분의 18. 30분? 30분의 30 마이너스 12가 분자값이거든요. 예. 그럼 18이잖아요. 18. 그러면 60%죠. 60%. 그럼 25억 곱하기 60%는 15억. 25억 곱하기 60% 하면 15억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 되는 거죠. 거기에 어떠한 율을 적용할 거냐. 장기 보유. 거기서 빼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양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그러니까 그 케이스에 있어서는 25억에 몇 퍼센트를 곱할 거냐. 지금 이 1세대 1주택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율이 현재는 10년 보유 10년 거주했다면 80%죠. 그러니까 원래 15억에 80%를 다 충족했다 그러면 양도 과세 표준 양도 차익은 이제 남는 게 3억밖에 안 남는 거예요. 3억밖에 안 남으니까. 3억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그거를 10억만 빼주겠다 이렇게 바꾼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0억만 빼준다 그러면 3억이 아니라 5억이 돼버리니까 네. 이제 세금은 거의 2배 가까이 커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제가 좀 이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바뀜으로 인해서 세금이 초고가 주택 위주로.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세법 개정안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초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힘듦을 더 키운 거다. 그래서 이제 본인도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를 제 생각에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세금의 증가폭이 이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커지는지. 근데 무작정 두려운 거예요. 전 그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네. 오늘 더 중요한 게 양도소득세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변경 시의 세액 효과에 대해서 네. 또 오늘 준비를 해 주셨는데 요걸 봐야 우리가 딱 구독자분들이 딱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한번 요거 설명해 주시죠. 제가 좀 숫자를 조금 더 낮춰서 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네. 제가 뭐 이렇게 숫자를 너무 키워왔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네, 꽤 있죠, 양도가액이 50억이고요. 50억. 이거는 실제로 판 가격이죠. 판 가격. 맞습니다. 판 가격. 근데 이거를 이제 한 20년 와, 그렇죠. 이상 이런 분 많죠. 한 네. 20몇 년 보유하고 있으면은 네. 아니다. 이런 정도는 20몇 년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지금 음마 아파트가 한 2억 5천 사신 분이 40몇 년 보유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 정도는 거의 한 40년은 보유해야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저 한 30년 정도 네. 뭐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네, 5억이 그러면 50억 됐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양도 차익은 45억이지만 45억이지만 1세대 1주택자는 전부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 이 중에 아까 논리에 의하면 45억 곱하기 50분의 38 계산하면 34억 2천이 나와요. 여기에 자 볼까요? 보유 10년이고 거주 2년이에요. 네. 그럼 보유 기간별 4%, 거주 기간별 4% 하면 이게 48%. 그럼 80%를 다 받지는 못한 분이네 이분은. 이분은 이제 거주 2년만 거주 했어요. 2년만 했으니까. 네. 뒤에 이제 10이 나옵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48%인데 그럼 이 이하는 이제 자동으로 계산이 계산이 쫙 돼요. 되면은 양도세가 8억. 네. 이게 오, 이제 많이 나오는데? 세무서에 내는 게 이거고 지방소득세가 이거니까 합이 8억이다. 아 거주를 2년밖에 안 한 안 것이 했기 좀 때문에. 약간 타격이 있구나. 네. 근데 이제 오른쪽은 다른 거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세법 개정의 효과다. 2028년도에는요. 보유기간별 4% 거주기간별 4%가 아니라 보유기간별 보유기간에 6%, 6% 아니 거꾸로 보유기간은 가중치를 적게 줘야겠죠. 보유만 한 사람은 2%, 거주한 건 6%. 이렇게 하면 6, 22에 20 하면 32%. 근데 29년도 이후에는 아무리 오래 보유했어도 우리가 29년도부터는 그냥 무조건 거주 기간만 보는 거죠. 8%를 1년에. 이게 28년도는 과도기적으로 6과 2로 하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여기 28에 16%를 적용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이제 5억 5천으로 줄어든다. 자, 여기서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네요. 법만 바뀌었어요. 예. 쭉 바뀌었더니 세금이 쭉 올라가면서 요해에 2억 8천 오르고 또 29년도 이후는 2027년도에 파는 거에 비해서 5억 5천만 원이 올라가네요. 늘었다. 이게 보유 10년 거주 2년일 때의 모습인데 일단은 이거는 원래 지금 세법으로도 거주 자체를 10년 안 채웠기 때문에 원래 세금 내야 자체가 되는 높았던 사람. 분인 네네네. 거죠. 일반적인 경우는 저렇게 오랫동안 저렇게 올라가는 집에 10년을 안 채운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맞아요. 10을 채웠던 분 사례를 한번 10을 채우면 어느 정도 금액까지는 한도만 안 걸리면 우리가 아니 거주 내가 10년 했는데 뭘 28에 16 아니면 10 곱하기 8 하면 80% 받을 수 있는 거 네네네네. 아니야? 그 경우입니다. 요거 한번 보면요. 네. 요거는 50억이고 맞아요. 똑같아요. 50억에 5억 보유 10년, 거주 10년.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사실은요 다 27억 4천이어야 해요. 왜냐? 아니 모든 조건이 똑같아요. 그리고 법도요. 이 과도기적인 6의 2. 그렇죠. 그러면 28년도는 한도를 20억으로 뒀고 맞아요. 29년도 이후에는 우리는 10억만 지금 보도자료 봤는데 28년도에는 20억이라는 게 있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축소. 그러면 29년 이후에는 계속 10억?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또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 세법 개정안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다 27억 4천이어야 맞다고요. 근데 이제 20억, 10억으로 줄어든다. 왜냐하면 이분은 거주 10년을 완벽하게 채우신 채웠는데. 분이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과거에 거주를 10년 이상 하면 원래는 10 곱하기 8% 80%를 적용 이때도 받고 여기는 뭐 보유기간별 6% 거주기간별 2% 해도 똑같이 80%예요. 그러나 제가 한도 그 세무사님한테 때문에. 물어보고 네. 싶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네. 양도일 기준 비거주를 해도 10년을 적용해 주냐 이건데 맞습니다. 적용해 주는군요. 맞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뭐 과거 살았던 거 기간을 인정해 주는 네. 내가 꼭 지금 거주해야만 이 10년을 인정해 주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채운 사람은 지금 양도세 때문에 들어갈 필요는 있다 없다. 그렇지. 양도세 때문에 일단 들어갈 필요는 없다. 종부세가 걱정되면 또 혹시 모르겠는데. 정부세에서도 근데 뭐 종부세도 아까 봤을 때 뭐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서는 엄청난 차이는 안 나는 네. 상황. 그래서 이 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자 양도차익이 45억이고 가세대상 양도차익이 34억 2천만 원인 이분은 세금이 이렇게 3억 5천이 늘고 또 2029년도 이후에 팔면 8억 4천이 된다. 근데 생각보다 강남권에 이러신 분들이 많죠. 이거 많습니다. 네. 이거 정말 그런 분들이 그러면 보유 10년, 거주 10년을 했는데 이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매물을 던진다. 이분 이거 1가구 1주택 기준이잖아요. 1가구 1주택인데 1가구 1주택이면 이 11억 2천이라는 세금을 때려 맞고 낸 다음에 또 집을 사러 나온다? 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언제까지 집을 본인이 이분이면 본인은 언제 집을 파시겠어요?
못 파는 거지 이거는. 둘 중에 하나죠. 예. 안 팔든가 예. 팔 거면 27년도 이전에 팔든가. 근데 팔고 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팔아도 또 사야 되는데. 결론은 똑같은 거 50억짜리 집을 보유하고 있던 분이 갑자기 어디 가서 5억짜리 사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지는 거. 취득세는 거치겠는데요. 취득세 양도세 한번 실현하면서 좀 세금이 들어올 것 같고 다른 50억짜리 산다 그러면은 세금만 1억 5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50억이면 그러네요. 한 3% 잡으면 1억 6,500짜리를 야, 이게 참 쉽지 않은 선택이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정부가 확실하게 매물을 내놔라라는 사인이면은 이번 기회에 한 5년 정도, 3년 정도 양도세 빵으로 해주겠다. 무슨 디스카운트를 해주든가. 안 사면 그죠. 5년 동안 집을 안 사면 안 사면 그죠. 그렇게 되면 뭐 진짜 되겠는데 이거는 취득세도 센데 지금 양도소득세 센데 있을 때도 힘들다. 그럼 이거는 확실한 사인이 팔아라 내놔라라고 하는 사인인 거는 알겠지만은 막상 하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이게.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그 고가주택 소유자분들은 조금 이 부분부터 좀 먹먹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강남권에요 이런 분들이 또 많아요. 다가구 주택 좀 큰 거 갖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큰 거라는 건 어떤 뭐 100억짜리? 주택인데. 네, 한 뭐 100평짜리 다가구 주택을 갖고 계신 거죠. 아, 100평짜리 다가구 주택? 네, 대지 면적이 뭐 예, 보통은 이제 한 60억에서 70억짜리가 많고 제가 그 다음 사례가 지금 100억짜리. 네네네. 한번 보여주세요. 100억짜리면 압구정동에 있는 뭐 아파트 내지는 또 제가 아까 말한 좀 대규모의 압구정동의 현대 1차 같은 거는 100억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100억이 이제 몇 개 있죠. 네, 100개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100억이 아니어도 100억이 될 수도 100억이 있는. 될 거 되게 많죠. 여기도 지금 세무사님 보여주시는 사례는 1가구 1주택인가요? 맞습니다. 아, 1가구 1주택. 지금 뭐냐면 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대폭 축소는 희한하게 1세대 1주택자를 아무래도 왜냐하면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원래 최대 80%였고요.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그 예를 들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의 다주택자나 이러신 분들은 최대 30%였어요. 30%에서 그것도 장기 거주세액 공제로 바뀌지만 30%가 0이 되는 것과 80%가 0이 되는 것. 이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의 그 여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90억의 양도 차익이고 과세 대상 양도 차익이 79억 2천이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차이가 진짜 근데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10년 보유 10년 거주했으면 과거에 만내 정내를 과거에는 안 했다고요. 왜? 법에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80%를 빼줄게 했으니까 빼주는 거지. 근데 이분이 이걸 오르기를 뭐 바란 건 아니잖아요. 부동산이 지가 알아서 오른 거고 오르기는 바랬겠죠. 속으로는 바랬겠지만 근데 오르기는 바랬는데 오르는 걸 보면서 부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이 집을 팔고 더 좋은 데로 가려면 오르는 게 그렇게 도움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은 하겠죠. 그렇죠. 저는 부럽지만 이분들은 그런 생각 안 했겠다. 이거보다 비싼 집은 없으니까. 근데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나 애매한 집이 있는 분들은 오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내가 이거보다 더 좋은 데로 가려면 집값이 안 올라야 내가 갈 수가 있는데. 그러네요. 내 집만 오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오르니까. 자, 그래서 79억 2천에서 63억 4천을 빼면 양도소득 금액이 15억 8천으로 되고 줄지. 세금이 양도 차익이 90억인데 세금이 7억 2천만 나온다. 자, 이걸 보고 이제 정부에서 이건 과도한 혜택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얘기한 그 논란이 됐던 소득과 자산을 구분 못 하시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논쟁이 나왔던 그 부분인데 왜 근로소득세는 뭐 20-30% 내는데 왜 이건 이거밖에 안 내냐. 근데 그죠? 뭐 그런 논란이 있었던 그래서 부분입니다. 이제 보유 10년 거주 10년을 해서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와 나는 다 이뤘다. 그 노년에 이거 팔아서 증여도 하고 또 조그만 집으로 이사 가야겠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지금 7억 2천이 이 한도 20억이 설정됨으로 인해서 세금이 자그마치 21억이 늘어난다. 그러면 21억만큼 이분은 그 돈이 저 하늘로 날아가는 거를 보면서
한숨을 쉴 것 같은데. 근데 뭐 세무사님 말대로 나 다 잃었다. 이거 팔아가지고 작은 집으로 이사가고 뭐 좀 뭐 증여도 좀 한다. 그러면 그냥 지금 하시면 되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지금 좀 이따 제가 뒷부분에서 또 보여드릴 건데 이제 이런 일정 연령 위에이신 분들이 그거를 팔고 수도권 외로 나가면 또 감면을 또 해줘요. 5년 동안 다시 수도권으로 들어오지 않고 수도권에 집을 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건 아마 어디서 그러니까 27년도에 팔고 맞습니다. 수도권으로 가면 수도권 외의 지역. 외 지역으로 가면 수도권 외라는 건 어디입니까?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하죠. 벗어나야 돼요? 네. 지방으로 가야 돼요? 네. 아이씨. 이건 좀 나옵니다. 지방으로 가면 뭘 취득세를 아니죠. 양도세를 여기서 계산된 금액에서 또 50% 감면해 주는 제도가 50% 있어요. 감면. 네. 이거는 그런 제도를 만든 이유는 뭐 지방 부동산 활성화인가요? 뭔가요? 이거는? 근데 연령에 제한이 있어요. 연령의 제한. 이런 거는 뭐 보도에서 많이 다루진 않아서 모르는 분이 많긴 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저 은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유인책이기도 하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반대인 게 나이 제한을 왜 뒀을까? 나이 제한이라는 거는 너무 젊은 사람들은 안 된다. 안 된다. 나이에 수도권 외 지역에서 사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저도 감면 받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마치 청년들은 그냥 수도권에 있어 이런 약간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그 한참 일할 나이는 그런 감면 혜택을 굳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요즘 청년들이 더 힘들지 소득이 그렇게 팍팍 느는 것도 아닌데 혜택을 줄 것 같으면 나이로 차별을 두는 건 근데 이거를 저는 지금 혜택이라고 말했는데 자 그 노령이신 분들이 이걸 과연 혜택으로 생각할 건지 기분 나쁜데 나보고 그럼 외곽으로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보도 내용들 중에 보면 타이틀이 뭐 그러면 나이 먹었으면 은퇴하고 뭐 지방을 가란 얘기냐 뭐 이런 약간 감정이 섞인 듯한 그런 썸네일 타이틀들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막 그 해당 생각을 하고 있던 분한테는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분한테는 감정적으로는 살짝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걸 잘 활용하시는 분이 있고 아 근데 또 여기를 놓치기 싫은 분들도 있겠죠. 아니 내가 나는 수도권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수도권 갑자기 수도권을 벗어나서 지방으로 그러면- 가라? 그럼 감면 안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자 그리고 세무사님 고령 1주택자에 대한 그 한시적인 양도소득세 그 과세 특례가 신설이 됐다고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이제 아까 농담처럼 만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그분이 이제 1세대 1주택자다. 근데 이제 만 65세 이상이다. 이분이 또 요건이 몇 개 있지만 이 주택을 팔고 양도세가 좀 나오는데 이거를 제3자 즉 특수관계인 가족들 아닌 제3자한테 네네네. 팔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수도권이 아닌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주를 한다면 2027년도까지 이렇게 팔아라. 팔면 50%를 감면해 줄게. 세금을 줄여줄게. 근데 그 금액 한도가 5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을 팔면 세금이 한 10억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중에 50%를 5억 원을 한도로 감면해 줄게. 28년도까지만 팔아도 30%를 감면해 줄게. 근데 이렇게 감면을 받을 거면 6개월 이내에 진짜 나가야 돼. 비수도권으로. 6개월 이내. 네, 그리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배우자도 비수도권으로 가야 되는데 아 혼자만 나갈까 봐 또. 주민등록뿐만이 아니라 네네. 실제 이사 가야 돼. 그리고 5년 동안은 수도권으로 돌아오시고 5년 동안은 무조건 지방에 거주를 해야 되는군요. 거주도 그렇고요. 거주가 아니라 주민등록상으로 지방에 머물러 있어요. 주민등록도 그래야 되고 실제 거주도 해야 돼. 근데 실제 거주는 어떻게 체크를 하죠? 근데 이제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조사 같은 게 이루어지면 실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지방에 주소는 두고 실제 거주는 서울에서 했다라는 것까지 걸러낼 수 있나요? 걸러내려고 하면 낼 수 있겠죠. 걸러내는 세무조사가 종종 이루어지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야 이거 좋은 것 같으면서도 살짝 좀 소름 돋는 무서운데요. 근데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아쉬운 건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막 80세까지는 완전 건강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면 65세부터 70세까지는 비수도권에 살다가 70세 이후에 돌아온다. 근데 돌아올 때는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집이 있어야 되겠죠. 또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근데 그때 5년 후에 과연 이분이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게 되게 좋아서 이렇게 기분 좋게 기분 있다가 좋았는데 5년 후에 수도권에 재입성하려고 보니까 집값이 감면받은 양도세보다 보다도 더 높아지면 그럼 되게 허탈할 것 같아요. 그러네. 이게 지금 내가 정부에 속았나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근데 물론 정부는 수도권 그럴 의도는 아니겠지만. 수도권 균형 발전 때문에 전 국토의 이제 균형 발전 때문에 한 건데. 근데 정말 원하는 분이 나이대에 따라 이게 달라야 되나요? 왜 꼭 나이 많은 분이 이랬나? 저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이런 걸 만들었었으면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저는 좀 어떤 분들이 이런 걸 활용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왜냐하면 진짜 애들을 데리고 외곽으로 나가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있죠. 그리고 회사 때문에도 그렇죠. 귀농을 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고. 귀농도 그렇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딱 이게 뭐 소위 말하는 아다리가 맞는다 그럴까? 그런 걸 수가 있겠네. 회피한 거죠. 지금 안 그래도 양도세 너무 많아서 머리 아픈데 50% 감면해주고 5년 내에 난 돌아올 이런 상황으로는 돌아올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 가끔 생각을 하세요? 나가고 싶다. 외곽으로 나가서 네네네.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양도세 감면까지 해준다면 한 10년 후에는 한번 이 법이 10년 후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네.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아무튼 그 세법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물론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오늘 우리 세무사님이 얘기해 주신 건 종부세서부터 양도소득세 그리고 또 고령자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인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까지 자세하게 오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뭐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 염지훈 세무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본인들의 어떤 거주라든지 또 이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세무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